1년 동안에 거의 20%가 올랐단 말이에요. 좀 혼란스러워요. 아무거나 하신단 말이에요. 직방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유지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조정기 진입 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곳, 가격 조정이 정말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한번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빠숑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빠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네, 19%가 올랐어요. 1년 동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럼 20%면은 그거는 이제 구축, 신축, 빠진 거, 오른 거 다 합쳐서 평균인데 오른 것만 따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2배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서초구 이 세 구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러면 요 세 구의 시세가 진짜 네. 요즘에 조금 조정이 됐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조정은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을 겁니다. 그럼 상승률 둔화 한번 한번 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네. 예. 강남구를 한번 볼게요. 강남구가 평당 이제 5,100만 원 평균이 정도네요. 넘어갔네요. 개별 아파트는 더 비싼 것도 있겠네요. 네, 네. 지금 3년 동안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3천만 원 정도 시작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급격히 오르다가 5천만 원 넘어간 다음부터는 좀 둔화가 됐어요. 한번 1년 단기간을 볼게요. 거의 좀 오르고 않고 있잖아요. 네. 지금 2018년 4월부터는 상승률이 거의 뭐 조금 오르던지 정지 상태에. 17년에 많이 상승을 급격히 했네요. 그 전까지. 네, 그러니까 그 2016년, 17년까지 많이 오른 다음에 2018년도 정확히 4월부터네요. 그 규제 정책 발표된 이후부터 적용된 다음부터. 그래서 결국 강남구는 시세가 빠진 건 아니고요.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양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죠. 양도소득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못 지금- 팔고 있고 네. 사고 싶으신 분들 사고 싶은데 여러 대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 매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지도 않고 실제 네. 거래가 많이 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거래율은 굉장히 둔화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실거주 진짜 실거주 하실 분들 아니고서는 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거래할 매물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실 분들은 양도세 때문에 못 파시고 네. 그다음에 사야 되실 분들은 이제 특히 갈아타기 수요는 대출도 많이 막혔고 네. 그다음에 일가구 갖고 계시면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거래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태겠네요. 그러면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좀 주목해 보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1년 동안에 거의 20%가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 3%, 4% 전후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몇 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분에 대한 부담률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짝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오른다 하더라도 거의 미미하게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 네. 구축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20년 차가 넘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새 아파트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시장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시세 상승분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은 절대 아니고 네. 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동안은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이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수요와 공급만 보자면 네. 서울 시내는 지금 분양도 좀 계속 늦춰지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주할 멸실은 예정이 잡혀 있고 지금 공급은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표로 보여져요. 특히 네. 이제
그 1인 가구를 뺀 25평과 33평 그다음에 이제 요 이상은 조금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죠. 집이 부족하면 사실은 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상승이 가파르게 왔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필요한 상태고 네. 이런 것들도 좀 혼란스러워요. 직방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당장 이사를 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신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전 수요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순간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이제. 이주 수요가 네. 또 다시 아니면 생겼을 경우에 그렇죠. 또 전세가도 올라갈 것이고 네. 또 그것도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또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를 기다렸는데 신규 아파트를 좀 분양 못 받고 있잖아요.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당장 또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신규 아파트에 가까운 새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존에 입주한 새 아파트 중에서는 또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투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선택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외부 충격, IMF나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상승률만 둔화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리 대책 이후로 이제 올 3월 31일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은 특히나 이번 9.13 대책으로는 더 이상 추가 매입을 하기는 많이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대출도 막혀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별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살 가격이 이익이 넘어버리기 전혀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9억 원 이상 주택들이 많은 뭐 강남, 서초, 송파, 또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쪽에서는 거래가 점점 뜸해질 것 같긴 하고요. 너무 네, 비싸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조정이 된다거나 뭐 가격 변동이 많은 지역들은 좀 저렴한 지역들, 6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투자층들이 빠지게 되면은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갭 투자가 많이 된 그렇죠.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살고자 하는 월세나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집을 안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투자층들이 그 집들을 포기하고 안 사는 순간 그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세입자들이 집을 사든지 그렇게 되는데 안 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조정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죠. 서울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요, 직주 근접의 이유도 있고 교육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외곽으로 이사를 잘 안 나가려고 하세요. 그렇죠. 한번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은 그 가격엔 절대 못 들어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학습 때문에. 효과가 아무래도 예. 있죠. 9.13 대책 이후로 지금 시장은 이제 9.13 직전이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여름에. 예. 근데 딱 9.13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모두가 관망하는 이제 네.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망하는 시장에서 조금 저희가 뭐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실거주 할 만한 좋은 지역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좋은 곳들 하시면 돼요. 아, 좋은 거. 예, 왜냐하면 비싼 사람들이 거? 더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쟁률이 높았는데 네. 좋은 것들에 대한 경쟁이 높았는데 경쟁률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출이 네. 안 되면 못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못 사고, 이제 네. 이런 아니면 또 부모님 물려줘도 못 사요. 요즘에 자금 출처가 있기 때문에 증여에 다 걸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는 네.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됐고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보다도 골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전혀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서울에 근데 살 지금 게 걱정을 하긴 해야죠. 예, 네. 살 게 없다 보니까 지방으로 막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비서울적으로. 맞아요. 요즘 지방하고 아무거나 수도권 사세요. 외곽에 네.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풍소평가 때문에 오르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몇 개 단지에 투자층들이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올라버려요. 근데 그 뒤늦게 그것들을 보고 자기도 똑같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진입군들은 괜찮지만 이제 네. 뒤에 후발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기 투자하실 분 아니고서는 지방도 뭐 좋은 데 들어가시는 것들은 추천드리는데 지방 같은 경우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장시간 동안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집값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 달에 촬영한 내용들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저희가 어려운 주제도 이제 질문이 달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질문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질문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